네, 오늘 이 북핵 또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이 정책 질의가 우리 통일부 장관의 그 자금줄 발언으로 인해서 그쪽에만 질의가 집중되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를 제대로 토의할 수 없다는 게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번 상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올해 들어서 4차 핵실험, 그것도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했고요. 작년에 SLBM 사출 실험을 3회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이제 금년에 들어서는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거리도 한 12,000, 3,000km 정도로 늘어났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북한 핵 문제가 여태까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른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은 대화보다 제재에 집중하고, 그리고 북한이 뼈아프게 느끼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요청을 하고, 또 미국은 상하 양원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만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명분이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아프게 생각할 제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2005년도, 2006년도에 있었던 BDA, 방코 델타 아시아는 북한의 자금을 2,500만 불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북한이 그것을 엄청 아프게 생각해갖고 급비하는 핵실험으로 대응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의 가능한 자금줄을 다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남북관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긴장이 고조가 되면은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위가 걱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라는 측면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더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우리가 최우선적인 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가장 그 체제 인원이 적었던 설 연휴 시기를 택해서 그러한 전면 중단 조치를 상당히 급거 채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밝히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그 정부의 노력이 좀 더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근데 장관이 70%라는 발언을 하면서 모든 그 문제의 본질이 그것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이 현실은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장관께서 70%를 얘기를 하신 것이 개성공단에 흘러들어간 자금이 뭐 서기실이나 39호로 들어간 그것이 확인된 게 70%란 얘기지 그 70%가 바로 핵과 미사일에 쓰였다 하는 자료는 아닌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일요일에 말씀드릴 때도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간 것은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치적사업이나 사치품 등에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성공단으로 흘러간 돈 중에 그중에 70%가 그쪽으로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어떤 그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어떤 꼬리표를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바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정황적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한 발 발사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한 2, 3억 불 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핵실험 하는데도 뭐 그 상당한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올해만 따지더라도 그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은 3억 불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그 지금 한 5억 불 정도의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계속 돈을 쓰느냐? 그것은 북한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을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해서 굳이 쓰인다는 그 꼬리표는 안 달았지만 다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것이 결국 이 자금줄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개성공단의 조치는 상당히 그 불가피했지만 그러나 상당히 강력한 제재의 하나가 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외교부 장관께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BDA의 제재를 우리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미국 국회에서 결의한 북한 제재안도 핵심은 금융 제재 아닙니까? 금융 제재에 많이 초점이 주어졌습니다만 과거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제재가 가해집니다만 그 중에서 핵심은 이제 금융 제재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치품도 있고 네. 광물 거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금융 제재고 그것은 이란에도 했던 형태의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까지 제재를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개념을 다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량권을 행정부가 갖는다는 데 차이가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미국 하원의 그 제재 결의안이 그 행정부가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겼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중국에 있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클 거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를 아직까지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안보리 결의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각국의 독자 제재, 특히 이제 미국의 이런 새로운 법안이 가지고 그런 효과에 대해서 아마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야 간에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북한 인권법을 이제 통과시키자 하고 합의를 했지만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북한 인권법을 그동안 쭉 다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북한 인권법이라는 걸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것을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보자 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 철학이 달라서 사실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작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철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 인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통일부의 평가가 있습니까? 예, 핵 미사일 발사로 많은 그런 자금이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액수가 사실은 북한 식량 구입으로 돌아갔다면은 굉장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 주민들도 이러한 그런 핵 미사일 실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 부족 상태가 최근에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낮았지만 아직도 자체적으로는 다 식량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리고 영양 상태는 관련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쓰일 수 있는 돈을 식량 구입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영양분 공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하고 보는 것이죠. 예, 지금 지원받는 그런 부족분을 그 돈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상관없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틀 속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심윤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3시 30분이 지났으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